여러분과 제가 이번 시간에 학습할 PLC 운영체제의 내용은 프로세스 및 기억장치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사실 되게 광범위한 내용인데요. 우리 시험에서는 스케줄링 기법의 종류를 묻는 문제가 근래 들어 출제 비중 아주 높아요. 그래서 스케줄링 기법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기억장치를 관리하자는 이런 측면에서 기억장치의 관리 기법 중에 반입 전략과 배치 전략이 있거든요. 이 중에서도 배치 전략 기법의 종류를 묻는 문제가 우리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터럽트의 뜻, 그리고 인터럽트의 종류를 묻는 문제 또한 출제 비중 아주 높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 위주로 각각의 내용들 정리하면서 학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볼까요? 자, 먼저 프로세스가 등장을 했어요. 프로세스는 CPU에 의해서 실제로 처리 중인 프로그램을 우리는 프로세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세스는 또한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프로그램 실행 단위를 우리는 프로세스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됐죠? 이 프로세스는요, 프로세스가 만들어질 때마다 이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들 있죠. 프로세스가 갖고 있는 부모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가 또 공유에 대한 거, 우선순위에 대한 거, 이런 정보를 모두 갖고 있는 애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프로세스 제어블럭이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PCB 이렇게 불러요.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알아둬야 될 게 이 프로세스는요, 실제로 그 프로세스는 여러 개 프로세스가 특히 다중 프로그래밍, 여러분 다중 프로그래밍 들어보셨죠? 하나의 시스템에서 여러 개 프로그램 동시에 실행하는 거예요. 예, 하나의 기억 공간에서 여러 개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합니다. 이게 멀티 프로그래밍이에요. 이 상황에서 여러 개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들 프로세스가 작업을 처리하면서 프로세스는 하나의 프로그램 단위이기도 합니다. 그럼 얘가 작업을 처리하면서 실제로 필요한 자료들이 있겠죠. 우리는 그것을 자원, 리소스 이렇게 불러요. 이게 하드웨어적인 자원이든 소프트웨어적인 자원이든 이런 자원들이 필요해요. 네, 그럼 잘 들으세요. 이 자원을요, 프로세스 A, 얘를 편의상 A, 얘를 B, 얘를 C라고 합시다. 프로세스를. 그러면 A라는 프로세스가 이 자원을 먼저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또 다른 프로세스가 얘 갖고 있는 자원한테 내놓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땡깡을 부려요. 나도 그거 사용해야 돼. 이렇게. 그러면 A가 양보를 하면은 문제가 안 생기죠. 근데 문제는 A가 양보를 안 해요. 그럼 B가 어때요? 내놔 하면서 싸우겠죠. 예. 이렇게 되면은 어때요? 이 A라는 프로세스가 이 자원을 막 이용해서 이 자원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이 정보를 막 바꾸기도 해요. A가. 근데 동시에 B도 막 바꾸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확성이 깨지겠죠. 일관성이 깨진다고요. 그래서 하나의 이 자원이라는 거는 어느 한순간에는 한 프로세스만 얘를 확실하게 독점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겁니다. 동시에 얘를 공유해서 사용을 하면은 정확성이 깨진다 이겁니다. 이걸 우리는 프로세스 동기화라고 불러요. 즉 하나의 자원은 어느 한순간에 하나의 프로세스만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이해돼요? 예, 이것을 우리는
프로세스 동기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자원은요, 여러 프로세스가 공유할 수 있는 자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유한다는 건 뭐예요? 함께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A도 쓸 수 있고 B도 쓸 수 있고 C도 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공유 자원이라 하더라도 어느 한순간에는 얘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A, B, C 중에 어느 하나만 얘를 어떻게 해요? 사용해야 되고, 즉 A가 이 공유 자원을 사용 중이라면 딴 애들은 더 이상 얘를 사용하지 말고 얘 사용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겁니다. 이걸 우리는 세마포어 이렇게 불러요. 됐죠 여러분? 헷갈리지 않죠? 세마포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개념, 또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이겁니다. 다중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자, 이 자원을요, 이렇게 지저분하니까 일단 깔끔하게. 자, 여기 A 프로세스가 있고 B가 있고 C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근데 공유 자원이 여기가 있고 여기를 가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 나가 있어요. 여기 다가 있어요. 이렇게 공유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A는 가라는 자원을 자기가 갖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B는 다라는 자원을 갖고 있고요. C는 나라는 자원을 현재 갖고 있어요. 자기가 작업 과정에서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B가요, 자기 다라는 자원을 갖고 있는데 자기 업무가 끝날 때까지 얘를 딴 애들이 못 갖게 한대요. 그리고 자기는 또 동시에 작업 과정에서 가 자원도 필요하대요. 그래서 가 내놓으라고 A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A도 똑같이 이기적이에요. 나 미안하지만 얘도 써야 되지만 나는 내 작업이 끝날 때까지 얘 너한테 못 줘. 그럼 B는 어떻게 될까요? B는 나는 내가 원하는 자원이 100% 만족되기 전까지는 어떤 일도 하지 못해. 안 해. 고집을 피워요. 또 A도요. 가라는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 나 작업에서 나 자원이 필요해. 나 내놔.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C가 못 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못 주면 얘도 어떻게 해요? 나는 나가 필요해. 나 작업이 있기 전까지 난 작업 끝내지 못해. 아무 일도 안 할 거야. 나도 버틸 거야. C도 마찬가지예요. C도 나라는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 갑자기 B한테 얘기해요. 나 작업 과정에서 다가 필요해. 내놔. 그러니까 얘도 싫대요. 나 내 작업 끝날 때까지 너 못 줘. 그럼 얘도 어때요? 나는 모든 게 만족될 때까지 작업 안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느 누구도 양보 안 하고 자기 작업이 끝나려면 원하는 자원을 다 들어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작업이 진행이 안 되겠죠? 이런 과정을 우리는 데드락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데드락. 이게 프로세스와 관련한 용어들이에요. 데드락, 동기화, 세마포어. 세마포어는 뭐라 그랬어요? 공유 자원을 어떤 프로세스가 사용하고 있다면 딴 애들은 일단은 얘가 사용 중이라면 딴 애들 접근하지 마. 제한하는 거. 세마포. 동기화는요. 어느 하나의 자원을 프로세스 하나가 사용하고 있다면 딴 애들 어떻게 해요? 사용 못하도록 해야 되죠? 하나의 프로세스만 이용하도록 해라. 이걸 우린 동기화. 그 다음에 자기가 자원을 가진 거 양보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자원을 끊임없이 요구하면서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상태. 뭐라고요? 데드락. 됐죠? 요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케줄링 기법은요. 어떤 프로세스를 먼저 처리하고 어떤 프로세스를 나중에 처리할 것인가. 이게 스케줄링인데요.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그 사용 순서를 결정하는 정책입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 시험에 바로 이거죠. 여기요, 여러분. 스케줄링 기법의 비선점 기법과 선점 기법으로 나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비선점이라는 건 뭐냐면은 프로세스가 자기가 필요한 자원이 있습니다. 여기 가라는 자원이에요. 그러면 이 자원을 갖고 프로세스가 CPU에서 이제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처리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딴 프로세스가 이 CPU에서 이 프로세스 작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안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됐죠? 즉 프로세스에게 이미 할당된 CPU를 강제로 뺏지 못한다고요. 이 프로세스 작업이 끝날 때까지 딴 애들은 계속 기다려야 된다. 이게 비선점이에요.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요구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비선점 스케줄링 기법에 속하는 애가 누가 있냐면 FIFO, SJF, 우선순위, HRN. 됐죠, 여러분? 요거를 암기를 하세요. 이게 비선점 스케줄링의 종류입니다. FIFO, SJF, 우선순위, HRN. 됐죠? 그 다음에 반대로 선점 기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프로세스가 CPU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다른 애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겠죠. CPU가 처리를 하기를 P1, P2 이런 애들이. 그런데 여기서 P1이 되게 급해요. 나 빨리 처리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얘를 강제로 밀어내버리고 얘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CPU 안에. 이게 선점이에요. 즉 하나의 프로세스가 CPU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다른 프로세스가 CPU를 뺏을 수가 있다.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류로는 뭐가 있어요? RR, SRT, 다단계 피드백 큐, 우리가 MFQ라고도 불러요. 이런 애들 전부 다 뭐라고요? 스케줄링 기법의 종류들이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FIFO, SJF, 우선순위, HR에는 스케줄링 기법 중에서도 비선점 기법, 선점 기법에는 RR, SRT, 다단계 피드백 큐. 됐죠, 여러분? 네, 이렇게 구분해서 암기 부탁드릴게요. 이거 스케줄링, 요거, 얘네들, 요거. 얘네들 딱 나오면, 스케줄링 기법. 이거 스케줄링 기법의 종류로구나. 알아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장치 관리 전략 기법이 나왔습니다. 자, 기억장치를 효과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반입, 배치, 교체 이렇게 세 가지예요. 즉 뭐냐면은 기억장치는 실제로 공간이 어때요? 한정되어 있는 공간이잖아요. 기억 공간이. 그래서 그 공간에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입은 뭐냐면은 보조기억장치, 즉 하드디스크와 같은 보조기억장치에 머물러 있는 프로그램을 CPU가 이제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CPU가 나 이거 프로그램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CPU에 의해서 처리가 되려면 주기억 장치로 얘가 와야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반입이라고 불러요. 즉 보조기억 장치에 보관 중인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도대체 언제 주기억 장치로 적재시킬 것인가. 우리가 보조기억 장치 안에 있는 것을 주기억 장치로 읽어오는 거, 이거를 로딩, 적재라고 불러요. 이거 적재를 어느 시기에 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반입 기법 이렇게 불러요. 반입에는 종류가 요구와 예상이 있습니다. 요구는 CPU가 야, 나 A 프로세스 필요해, 갖고 와. 그러면 보조기억 장치에서 A를 찾아서 주기억 장치에 넣어둬야 돼요. 이게 요구예요. 예상은요, 얘가 운영체제가 결정을 합니다.
지금 CPU가 이 프로세스를 사용했네? 다음에는 B라는 프로세스가 필요할 거야. 그럼 미리 CPU의 얘기가 있기도 전에 자기가 알아서 B 프로세스를, 얘를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애를 주기억 장치로 미리 가져다 놓는 거. 이게 예상 반입이에요.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미리 예상하여 적재하는 거. 그 다음 배치 전략은요. 주기억 장치로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애가 들어오겠죠, 이제. 반입돼서 들어오죠. 그럼 들어오면 주기억 장치의 어느 공간에 걔가 저장되도록 할 것인가. 이게 배치예요. 한마디로 TV를 언제 배송해서 갖고 올 거지? 이게 반입이고, 배치는 TV가 이제 배송돼서 왔어요. 그러면 이 TV를 우리 집에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오케이? 예. 그래서 배치에는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최초 적합 전략, 최적, 최악. 최초는 마치 TV면, 그냥 이거 무거우니까 가장 가까운 데 배치해. 이게 최초예요. 그 다음에 최적은 가장 모양이 좋은 곳에 배치해. 우리가 TV 보기에 가장 좋은데. 최악은요. 야, 무조건 넓은 데 배치해. 걔 공간 많이 차지하니까 저 넓은 데 저기 거실 한가운데 배치하자. 이게 최악이에요. 됐죠? 자, 최초는 fast feed 이렇게 불러요. 얘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에 빈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무조건 첫 번째 큰 공간에 딱 갖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적 best fit이라고 나와 있죠. 얘는 만약에 보조기억 장치에서 30kB짜리 프로그램이 주기억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비어있는 공간들 중에 30kB하고 크기가 가장 근접한 빈 공간에 이 프로그램을 집어넣자. 이게 최적이에요. 이해돼요? 그 다음 최악은요. 야, 무조건 제일 큰 데다 넣자. 그럼 예를 들어 빈 공간이 여기가 100kg가 있고 여기가 50, 여기가 32 이렇게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무조건 넓은 100K에다 얘를 붕덩 넣어두는 거예요. 이렇게 3가지입니다. 최초, 최적, 최악. fast fit, fast fit, worst fit. 됐죠, 여러분? 요거 암기하셔야 돼요. 이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됐죠? 자, 14kB의 작업이 공간의 할당을 요구하는 경우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자, 14K면 지금 이렇게 빈 공간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14는 어때요? 먼저 fast fit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처음 비어있는 공간에 들어가요. 자기보다 좀 커도 무조건 처음 첫눈에 반한데. 그 다음에 최적 best fit은 가장 공간 갭이 적은데 14하고 15하고 차이 1밖에 안 나죠. 여기에 들어가요. 최악은요. 가장 넓은 공간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네, 요거. 자, 이제 인터럽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인터럽트는 갑자기 여러분이 컴퓨터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예기치 못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럼 예기치 못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우선은 멈춰야 돼요. 일단 중단시켜버리고 그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고 다시 중단했던 프로그램으로 복귀해서 정상적으로 작업을 처리하는 거. 이게 인터럽트입니다. 자, 인터럽트 종류와 우선순위를 살펴봅시다. 여러분, 인터럽트 얘는 우리 실제 컴퓨터 사용하다가 보면은 많이 발생을 해요. 여러분, 컨트롤하고 알트하고 딜리트 이런 거 누르잖아요. 누르면 어떻게 돼요? 키보드에서? 그럼 곧바로 작업관리자 창 이런 거 떠요. 그쵸? 그런 것도 인터럽트예요. 일종의.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블루 스크린 에러 같은 거 있죠. 부팅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러면 파란 화면에 메시지만 잔뜩 뜨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죠. 그것도 일종의 인터럽트예요. 됐죠?
자, 인터럽트 종류와 우선순위를 살펴봅시다. 먼저 하드웨어, 즉 기계적인 원인에 의한 인터럽트. 정전. 여러분 컴퓨터 꺼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 안 되죠, 안 되죠. 아무것도 안 되죠. 기계 고장, 기계 오류에 의한 인터럽트. 그 다음에 외부 인터럽트라는 건 키에 대한 조작 작업이에요. 사용자가. 그 다음에 데이터의 입출력이 종료가 됐다든가 또 여러 가지 오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입출력 인터럽트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적 원인에 의한 인터럽트예요. 참고로 이 높다는 거는 인터럽트가 결국 발생하게 되면 운영체제는 인터럽트 중에서 가장 빠르게 처리해야 할 인터럽트가 있고 좀 다소 늦게 처리해도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근데 이 정전이나 기계 고장 인터럽트는 가장 빨리 처리해야 할 인터럽트예요. 우선순위가 가장 높아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인터럽트라는 거는 프로그램 코딩하다 보면은 프로그램을 0으로 나눴다든가 0으로 나누면 여러분 답이 없잖아요. 예. 이러면 0으로 나누기 에러. 프로그램 어때요? 예, 에러 나서 안 돌아가요. 결과가 안 나와요. 무한 루프. 그 다음에 명령어를 잘못 썼다든가 이러면 프로그램이 더 이상 실행되지 않고 에러만 뿌리게 되죠. 이것이 내부 인터럽트.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 인터럽트 SVC가 나오죠. 이 SVC가 바로 슈퍼바이저 콜 인터럽트예요. 사용자가 SVC 명령어를 써서 의도적으로 서비스 호출하는 경우, 그 다음에 복잡한 입출력 명령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에도 이 인터럽트를 호출하고요. 기억장치 할당 및 오퍼레이터와 대화를 해야 되는 경우, 즉 조작 작업이 필요한 경우, 이럴 때 바로 SVC 인터럽트를 호출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 이렇게 알아만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체크 문제를 보면서 정리의 시간을 가져봅시다. 먼저 윈도우즈에서 발생되는 인터럽트 종류가 아닌 거 바로 슈퍼바이저 콜, 그 다음에 컴퓨터 재시작. 여러분 재시작하면 어때요? 말 그대로 재시작 누르면 어떻습니까? 하던 일 다 중단이죠. 컴퓨터 껐다 다시 켜지게 되는 거죠. 재시작. 입출력 인터럽트, 이런 것들 모두 다 윈도우즈에서 제공하는 인터럽트 종류가 맞아요. 그렇지만 상태 전이라는 거는 프로세스의 상태가 전이 되는 겁니다. 입력 상태, 처음에 대기 상태에서 준비 상태로 간다든가, 준비에서 실행 상태로 간다든가, 이런 상태 전이 인터럽트는, 운영체제 레벨 그 아래에서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제로 윈도우즈보다는 그 아래 레벨에서 실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다는 얘기죠. 1번이 답이에요. 이런 문제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또 나오고 또 나오니까 알아두면 됩니다. 2번, 운영체제에서 기억장치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 중에 반입, 배치, 교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배치 전략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배치 전략에 뭐뭐 들어가요? 첫눈에 반한 거, first fit. 그 다음에 가장 나에게 딱 맞는 거, 최적, best fit. 그 다음에 가장 큰데, worst fit, 최악. 그죠? 따라서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요구 반입, 예상 반입은 모두 다 반입 전략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운영체제는 이거 앞 시간에 이제 배웠던 겁니다. 운영체제는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죠. 제가 제어 프로그램의 종류 3가지 알아두라고 했지요. 제어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거 뭐뭐예요? 작업 관리, 데이터 관리, 그 다음에 감시 프로그램. 그죠? 그래서 작업 관리 이것이 여기 있네요. 1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제어 프로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애들 언어 번역 프로그램, 인터프리터, 이 인터프리터도 언어 번역 프로그램의 한 종류예요.
문제 처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모두 처리 프로그램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4번 프로세스 스케줄링 종류가 아닌 것은 자, 스케줄링 기법의 종류 제가 비선점 기법과 선점 기법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는 그런 모든 거 다 통틀어서 아무튼 프로세스 스케줄링 종류가 아닌 것만 골라달라 이겁니다. 자, 라운드 로빈 이게 바로 RR 기법이에요. 선점 기법에 RR 있었죠. RR. 그 다음에 피포 이게 뭐냐면 피포 종류 있었죠 여러분. 피포 스케줄링 먼저 들어온 거 먼저 처리합시다. 피포 스케줄링. 그 다음에 shortest job first는 SJF 알고리즘, SJF 스케줄링 있었죠. 비선점에. 그 다음 또 뭐 있었어요? SRT가 있었죠. 그 다음 또 뭐 있었습니까? SJF, SRT 또 뭐 있었어요? M 멀티, 피드백, Q, MFQ. 그 다음에 HRN 스케줄링. 이런 애들. 그죠? 다 스케줄링 기법이에요. 세마포어는요, 프로세스에 대한 제가 설명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프로세스가 갖고 있는 공유 자원이 있었습니다. 이 공유 자원에 어떤 프로세스가 이 공유 자원을 사용 중이라면, 얘가 사용 중이라면, 다른 프로세스는 얘한테 접근 못하도록 통제해야 된다. 이것을 세마포어라고 불렀습니다. 됐죠, 여러분? 그래서 종류가 아닌 거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돼요, 여러분? 이 내용 위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